달성군 의회는 지난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9일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제11회 달서 북소리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4월 자원봉사 집중 홍보의 달을 맞아 19일 화원읍 천내천 일원에서 화원 참사랑 봉사단과 함께 연합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8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식을 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겼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한 2025 달서구 시니어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9일 성서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미래 축구 꿈나무들 그 현장을 달성군에서 만났습니다.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과 손범구 의원,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펼쳐집니다. 2025 아츠스프링 대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결성된 DAC 탱고 앙상블이 4월 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18일 제318회 임시회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열린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재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각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주용 의원의 경로당 비상벨 도입 필요, 전홍배 의원의 산불 방지와 초동 진화를 위한 제안, 신다록 의원의 청년이 뿌리내릴 수 있는 달성군 농업 지원 방안 등 3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의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9회 정례회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9일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 제11회 달서 북소리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도독 읽는 즐거움을 주제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북서문화진흥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고 이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책은 우리 인생의 마침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인닥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뜻이고 미래를 꿈꾸다는 뜻인데 우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더욱 책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의 각기 꿈과 희망을 만들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책꿈 풍선 만들기, 액작, 키링 만들기 등 33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먹거리 부스와 책 플리마켓까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에서 마련한 도서교환 부스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책으로 교환하며 책 고르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옛날에 봤던 책을 바꿔서 너무 기뻤어요. 다음에도 너무 오고 싶어요. 또한 SF 소설 작가 천선란과의 만남과 책 쉼길이라는 야외 독서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도 비눗방울 퍼포먼스와 아이들을 위한 꿈틀 놀이터가 운영돼 행사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지역 출판문화진흥과 생활 속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4월 자원봉사 집중홍보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화원읍 천내천 일원에서 화원 참사랑봉사단과 함께 연합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지역사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에는 화원 참사랑봉사단 소속 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해 천내천 주변 산책로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발족한 지 지금 3년이 됐고요. 늘 해오듯이 지금 지역민 봉사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배식 봉사 매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천내천 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원은 약 100명이 지금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까 한 45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올해 첫 이제 봉사 활동입니다. 천내천 지금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일부는 산문진 쪽, 일부는 저쪽 하원다리 쪽으로 지금 쓰레기를 지금 줍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적극적인 산불 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이번 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 환경 보호는 물론 봄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송중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봉사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재난 문제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8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1995년 설립된 경북공업고등학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꾼이 되자는 교훈 아래 70년 동안 기술 인재 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 1961년 경고중학교 설립과 공학관 현황관 준공으로 교육의 기반을 다졌고 1996년 발명대회 대통령상과 함께 최우수학교 표창으로 기술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공업계 특성화고에서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하며 교육계의 이정표를 세웠고 레슬링 전국대회 연속 5승, 대기업, 공기업 취업 성과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공업고등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55년입니다. 6.25 전쟁이 남긴 폐허와 절망의 대지위에 고 현암 최은우 박사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오로지 기술인재 양성만이 국가 재건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70년을 달려온 우리 경북공고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국제교류활동이 활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북공고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로 거듭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식 후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70년의 변화와 성장의 영상이 상영됐고 교직원과 재학생, 졸업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가올 개교 100년을 함께 꿈꾸며 경북공업고등학교가 앞으로도 열정과 신념을 바탕으로 기술교육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한 2025 달서구 시니어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9일 성서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족구, 축구, 탁구 등 5개 종목에서
482명의 시니어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을 비롯한 대구시와 구의원, 종목별 협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종목별 최고 연장자인 탁구협회 최호성 선수와 오원순 선수에게 장수상이 전달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오늘은 순위보다는 건강, 경쟁보다는 웃음이 우선인 날이라며 시니어 체육인들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선수들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를 통해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게이트볼 족구 축구 경기는 성서 국민체육센터에서, 파크골프는 달서 강창파크골프장에서, 탁구는 88 올림픽 기념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특히 족구 경기장에서는 여성 족구팀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한 창공 여성 족구팀은 올해도 당당하게 코트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시니어 족구에 여성부로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달서구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여하게 돼갖고 저는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감각도 있는 것 같고 여성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족구는 청소년 부서, 여성 부서, 거기다가 시니어 부서, 또 일반 부서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족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족구는 모든 건강에 굉장히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여가 생활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푸른 잔디에 같이 족구하러 나오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달서구 족구협회 화이팅입니다. 대회 결과 게이트볼 부문 3위는 와룡팀, 2위는 감도팀, 1위는 용산 1조 팀이 차지했습니다. 파크골프 여자부 3위는 천영주 선수, 2위는 박복수 선수가, 1위는 서유심 선수가 차지했으며 남자부 3위는 이상만 선수, 2위는 강문석 선수, 1위는 김성식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족구에서는 공동 3위로 창공과 성서팀이, 2위는 대화팀, 1위는 달서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축구에서는 DK팀이 준우승을, 대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탁구에서는 19팀과 20팀이 공동 3위를, 10팀이 2위, 9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열정과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했던 2025년 달서구 시니어 생활체육대회,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지역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달성구는 유소년 축구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종 대회를 통해 국내외 유망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활동 중인 한 유소년 축구단을 통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달성군 수기 풋살 대회와 달성컵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등 이 대회들은 이제 유소년 축구계에서 큰 관심을 받는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회들이 열리는 달성종합 스포츠파크에는 전국 각지의 유소년 선수들이 모이며 지역 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 대회 중심에는 지역의 유소년 축구단인 이 유소년 클럽이 있습니다. 창단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온 이 팀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들을 배출하며 지역 축구의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 11월 8일에 처음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그 이상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성적인 부분이나 성실한 태도를 탑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인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축구 교육도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고 대회 나가서 또 성적을 입상을 하면서 또 결과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영월 가서도 우승했고 또 바로 직전에 있는 주말에 거창에 가서도 아이들이 우승, 준우승하고 3학년 아이들은 8강도 들어갔고
일단 저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이 직접 용돈으로 산 그런 라면을 들고 와서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아동복지센터에 라면을 기부를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이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풍이 유소년 클럽은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동체의 응원은 아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장 신현우입니다. 포지션은 수비입니다. 5살 때부터 시작했고 힘든 점은 너무 많이 뛰어서 힘들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좋아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화이팅! 저는 5학년 부조장을 맡고 있고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한 6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 거창 대회에서 준우승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한 팀이 다 열심히 같이 뛰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대회에도 화이팅하자. 실수하지 않고 잘 막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최승현입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입니다. 사람 많이 안 쪄요. 내년에 또 대회 나갈 것 같은데 우승해보자. 친구들 화이팅! 저는 2학년 주장 유도환입니다. 1대1 상황 제껴지면 바로 골이라고요. 호나우딩요처럼 유명하세요. 엄마 사랑해 고마워. 공격을 맡고 있는 김시윤입니다. 슈팅 달리고 돌파해가지고 슈팅 달리고 막 그럴 이때까지 열심히 해주고 해서 고마워. 메시처럼 드리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주장을 맡고 있는 이주환입니다. 부주장을 맡고 있는 김지한입니다. 축구는 친구들이 다 잘해서 친구들도 다 잘합니다. 메시가 되고 싶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날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3학년 부주장을 맡고 있는 최준혁입니다. 주 포지션은 라이트 윙입니다.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나 키워줘서 사랑해. 하나 둘 셋 화이팅! 함께 수비진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지환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상대 골키퍼를 제치면서 골을 넣었던 점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친구들이 같이 협동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친구들 수비가 저보다 몸싸움을 더 잘하니까 뭔가 뚫어나가기가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다른 선수들 다 제끼면서 몸싸움 잘할 거예요. 저는 달리기가 좀 느려서 미리 좀 포지션을 내려야 돼서 좀 힘드니까 점점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속도를 빨리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더 잘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준우승했으니까 다음 대회는 우승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지역 유소년 축구의 발전은 단지 미래 선수 양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축구 실력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활동으로 지역 축구 문화와 스포츠 정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달성군과 축구 꿈나무들이 하나씩 꿈을 이뤄 더 높은 무대에 서는 날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볼리동, 송년 1동, 송년 2동,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요한 문제, 바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족 내 돌볼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은 자신의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뒤로한 채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병과 부양으로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케어러의 29%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의 학업 중단율의 4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가족 돌봄이 현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즉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달서구는 이는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돌봄 기간 평균은 46.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 3천 명 이상이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3월부터 9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1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의 실태조사를 참고로 달서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가족 돌봄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라 연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의 관련 단체와 특히 기업들이 ESG와 연계한 각종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지역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년센터, 병원, 약국, 편의점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발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루 1, 2, 3동 감산동 출신 손봉거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두루 1, 2동 주민의 재산권,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루 1, 2동은 옛 우방랜드, 현 이월드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월드는 1995년 개장 이후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며 대구의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소음 피해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 보존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로공원 인근이 도시공원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드는 단순한 놀이시설이며 공원으로서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월드는 대구시가 아닌 민간 기업인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특정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두루 1, 2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320만 명이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고함 소리와 놀이시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30년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측에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입장권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소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통체계 개선만큼은 구청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월드 인근 도로는 야간 조명이 부족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월드 사거리에서 파도고개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살펴보면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횡단보도가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보행자 인식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들도 많아 보행자의 동선을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중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인명사고율이 높은 곳이라는 반증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월드 인근 500m 구간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야간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활주로용 횡단보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는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반대편 차량의 불빛이 반사돼 보행자 인식이 어렵고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주로용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보행자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밝기를 강화한 집중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 기복이 심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밝기를 강화한 특수 조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두루 1, 2동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안전권과 생활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가, 현풍, 구지지역구 군의원 곽도아입니다. 현풍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지역으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교육과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현풍 향교를 통해 지역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국가 중요 시설인 현풍 석빙고가 위치하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종의 충의 정신을 기리는 12정력학과 함께 학문과 인재 양성의 중심지였던 이양서원, 유서 깊은 가문의 전통을 간직한 추보담 역시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과거 현풍은 달성군 내 교육과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인구가 밀집된 주요 지역 중 하나였으며 현풍시장은 오랜 기간 대구, 경북 주민들이 모이는 활발한 경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가지 확장, 신도시 개발, 행정기관 이전 등의 변화로 인해 현풍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이후 신규 인구의 유입은 신도시 중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세태는 비단 현풍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북 군산시는 근대 역사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과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을 통해 상권을 회복하였으며 관광객 수가 2022년 약 26만 8천 명, 2024년 42만 5천 명, 약 58.6%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남 하동은 전통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차 엑스포를 개최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현풍 역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 정비, 역사, 문화공간 조성, 주민 삶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공모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SOC 시설과 연계한 행정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풍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풍 관아의 건축 양식이나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접목한다면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숨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생활 기반을 확충하며 역사 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 차원에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 인프라를 연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며 현풍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풍의 400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이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면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현풍이 다시 지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동명 영화를 연극화한 것으로 작가 황정은, 연출가 이준호,
음악감독 이상훈 등 최고의 창작진이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외도로 집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세 자매가 이복동생 수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서먹했던 관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립니다. 홍은희, 한혜진 등 배우들이 더블 캐스팅으로 나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적한 바닷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영화의 감성을 재해석한 연출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로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연극 무대에서 어떤 울림을 전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 아츠스프링 대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결성된 DAC 탱고 앙상블이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반도네온 대신 한국 전통 관악기인 생황을 활용한 독창적인 탱고 연주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할 이번 무대는 피아졸라의 탱고 누에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서영환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며 낯설지만 매혹적인 탱고의 매력을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악기와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생황이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의회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의회는 10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사회적 고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회는 지역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령대별 분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지원 계획 제시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박정환 대표의원과 남현주, 김정희, 박완규, 장호섭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 용역을 맡은 문화진흥연구원이 참석해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1인 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문화의 변화, 기술 발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정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달서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 전략과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초저출산 위기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출산봄 달서 프로젝트 일환인 다자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출산 축하금과 중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 대상을 4월부터 둘째아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달서구 출산 축하금이 둘째아부터 지원이 되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축하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되어 입학년도에 한해 1회 20만 원을 대구로 페이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4월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신청 시 대구로 페이 모바일 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하고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지원 확대를 계기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역사인문학 투어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현풍 인문학 투어는 조선시대의 정력악인 현풍 곽시십이 정력악 대구 지역의 유일한 석빈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 등 달성군 현풍권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자산을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전문 해설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인문학 스토리로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그 관심으로 투어버스가 매회 만석을 이룰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투어버스는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동대구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주요 탐방지를 둘러본 후 오후 6시에 다시 동대구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중에는 현풍 백년도깨비시장도 방문해 전통시장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운행되는 현풍 인문학 투어버스는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노인 4,000원, 어린이 장애인 3,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대구시 최초로 오늘도 똑똑 심내 건강마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똑똑 심내 건강마트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마트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파워늪 하나로마트 달성점과 육아읍 OK포인트마트 달성점이 심내건강마트로 지정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달 심내건강마트로 지정된 관내마트 2개소에 혈관 튼튼 농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심내혈관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참외, 토마토, 당근 등 5가지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구분 전시하여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홍보관 운영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심내건강셀러로 양성된 마트 직원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등의 좋은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주제로 고객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홍보관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군은 5월과 9월에도 추가 운영을 통해 심내건강 인식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서초등학교가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프로그램 스쿨 가드닝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스쿨 가드닝은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자 대구 대서초의 특색 사업인 인성교육 및 생태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및 학생 열가족, 교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땀 흘리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보유한 배현옥 교장의 시범 아래 참여한 가족들은 형형색색의 봄꽃을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이 담긴 부디 정원을 대형 방부목 화분에 창의적으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꽃을 선택하고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 함께 만든 화분 앞에서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가족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산중학교가 신학기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환경교육, 관계형성교육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연극 활동을 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웁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이 양성평등 가치 되새기기 활동을 통해 평등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환경교육은 환경보호 실천 다짐을 담은 시화 제작 및 전시회를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관계형성 교육은 짝꿍 얼굴 그리기, 짝꿍 장점 찾기, 친구 별명 짓기 등의 활동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교실 문화 조성에 나섭니다. 연극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성교육 담당 이혜진 교사는 학생들이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교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구청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보고서, 발표자료 작성,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실무 활용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직원들은 프레젠테이션 제작, 이미지 생성 등 행정 실무 프로그램을 배우며 AI 활용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챗GPT 기반 업무 매뉴얼 챗봇, 문서 작성 챗봇 등 스마트 행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7일 관내사례관리 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전산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통합사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행복이음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 경북지역센터 전산실에서 새롭게 열린 복지자원관리 과정이 추가되어 실무 활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9일 다사업 이상태 시의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모내기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모내기는 한 해 벼농사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작업으로 농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조생종 벼 이양 작업이 진행되며 달성군의 농경지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화원읍 새마을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 용기, 폐부직포 등을 수거해 산불 예방과 환경 미관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마을 회원 20여 명은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협의회장 임희연과 부녀회장 서태선은 환경 정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밝히며 보람을 전했습니다. 최태식 화원읍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깨끗한 화원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원장학회는 지난 19일 달성산림조합에서 제16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 24명에게 총 3,884만 2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화원장학회는 200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85명의 학생들에게 4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최태식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학업에 더욱 매진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